자, 몰수와 추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유형은 동일해요. 즉 1심이나 2심이나 동일해요. 대신 2심에서 몰수나 추징을 추가했거나 추징액을 늘리면 그만큼 불리한 거죠. 그래서 불이익 변경입니다. 판례 보면 자, 환송 전 원심 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환송 후 원심 판결이 새로이 선고했다는 거죠. 새로이 동그라미 치시고 불이익한 겁니다. 밑에도 보면 1심보다 무거운 추징을 평가했다 했죠. 자, 첫 번째 판례는 몰수를 새로이 선고했고 밑에 판례는 추징을 더 무겁게 평가했고 그만큼 불리하다는 겁니다. 원칙에 위반된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추징을 가볍게 했다. 밑에도 추징을 단축했다. 그쵸? 주형을 가볍게 하고 몰수나 추징을 조금, 즉 다소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지만 크게 변경했다고 했을 때는 불이익 변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했냐, 크게 증가했냐에 따라서 인지 아닌지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보죠. 자, 항소심에서 주형을 감형했다. 추징액을 증액했다. 그렇죠? 이 증액이 크게 증가인지 다소 증가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례를 볼게요. 1심에서 잘 보세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어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어요. 그러면 징역도 줄고 집행유예도 줄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형이 감형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징이 5억입니다. 1심에서. 근데 2심에서 추징이 6억 나왔어요. 자, 봐봐요. 1심에서는 5억 나왔다고요. 2심에서 6억 나왔어요. 그러면 크게 증가한 거예요? 조금 증가한 거예요? 이것은 조금 증가한 거예요. 20%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쵸? 몇백 프로가 는 것이 아니라 20%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추징을 몰수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급이잖아.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지? 그쵸?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몰수에 가름해서 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추징과 몰수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보면 추징을 몰수로 바꿨다. 이것은 밑에 차이가 없다. 그치? 실질적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추징을 몰수로 바꾼다 또는 몰수를 추징물로 바꾼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많이 나왔네요. 별표 3개짜리네요. 미결 구급 밀수를 봅니다. 자, 미결 구급 밀수 산입을 박탈하거나 감소하면 박탈이나 감소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죠. 그쵸? 그쵸? 자, 밑에 보시게 되면 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급 밀수를 1심보다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죠. 반하다. 그래서 위법인 겁니다. 자, 밑에도 줄인다. 줄이는데 원심의 주형이 1심보다 가벼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형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이것은 1심 판결보다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전체적으로 가벼워졌다면. 그치?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면. 즉, 미결 구급 밀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었다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그래서 미결 일수가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반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밑에도 위에 거는 미결 구급 밀수가 줄었다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 반하지만 밑에도 보면 줄긴 줄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형이 가벼워졌다. 그치? 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이 결국은 가벼워졌다면 이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완 처분 가볼게요. 보완 처분. 자, 원심의 치료 감호를 상소심이 징역형으로 바꿨어요. 이건 불리하게 바뀐 거예요? 유리하게 바뀐 거예요?
치료 감호가 불리해요? 징역형이 불리한 거예요? 징역형이 불리한 거지 치료 감호보다. 그래서 1심에서는 치료 감호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징역형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불리하게 바뀐 거야. 불리하게. 또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유지입니다. 형은 그대로 유지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했다는 거지. 그렇지? 부과했다는 거지. 없던 것을. 그렇죠? 없던 것. 1심에는 없었는데 2심에서 부과했다면 이것도 중하게 바뀐 거죠. 그렇죠? 중하게 바뀐 겁니다. 자, 보세요. 1심에서 지금 치료 감호만을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지. 원심의 치료 감호를 상소심이 징역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징역으로. 그쵸? 치료 감호를 징역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 변경이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거란 말이에요. 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전자발찌죠?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을 장기로 했다면 장기로. 그쵸? 장기로 했다면 해서 늘어난 기간만큼 불이익한 거죠. 자, 이것도 동일하죠? 동일한데 새로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평가했다면 불이익한 거고, 여기도 동일이죠? 그리고 동일한 벌금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평가했다. 없던 것을, 그렇죠? 이 없던 것을 새로이 평가했다는 거지. 이것도 불이익 변경이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형기를 단축했어요. 위에서 뭐였어요? 위에서는 똑같았어요. 여긴 똑같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동일했단 말이에요. 형기가 동일했고 여기는 형기가 단축된 거예요. 그 차이야. 동그라미 1번과 여기 동그라미 1번의 여기 유지와 동그라미 2번의 단축은 유지냐 단축이냐 그 차이입니다. 유지 단축하면서 발찌 기간만을 장기야. 발찌 기간만을 장기. 불이익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발찌는 그냥 차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신체를 구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디 깜빵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형기가 짧아졌다면 설령 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부착 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기가 똑같은 상태에서 부착을 하거나 보호관찰을 하거나 뭐 사회봉사 명령을 시키거나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지만 형기가 단축되었다면 발찌를 조금 더 차고 있다 하더라도 그치?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징역 15년 여기 징역 9년 나왔죠? 그러니까 9년이 더 줄죠. 9년이 15년보단 9년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기가 단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찌 기간이 여긴 5년 나왔지만 여긴 6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더 길어졌다 하더라도 여기 징역 기간이 단축되었다면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겁니다. 자, 밑에 판례도 보면 자, 1심에서 장기 7년 나왔죠? 근데 2심에서 장기 5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기가 줄었죠? 줄은 거예요. 자, 다음 발찌 기간이 여기 보시면 단기도 줄었네요. 여기도 여기 장기 7년, 단기 5년, 여긴 장기 5년, 단기 3년. 그러니까 장단기 다 줄었네요. 그리고 발찌가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어요. 4배 늘어났네. 그러니까 발찌 기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뭐 3배, 4배 늘어났다 하더라도 자, 징역 기간이 1심보다 줄거나 장단기가 줄거나 단기가 줄거나 했다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시험 많이 나왔네요. 3번 나왔고 4번 나왔고 그 이상 나왔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자, 여기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부착명령에 기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자, 이 발찌 채우는 거 있잖아요. 성폭력범죄, 뭐 강도범죄, 살인범죄자들에게는 발찌를 채우는데 그 청구는 검사가 이 부착명령 청구를 해야 돼요. 법원에다. 근데 그 청구 시점이 1심, 사실심 변결 종결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 종결시, 항소심 변결 종결시까지 하면 돼요. 늦어도
늦어도 항소심 이런 종결심 것까지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1심에서 청구 안 했다가 2심에서 청구한다 하더라도 돼요. 따라서 이 항소심에 처음 청구된 검사의 부착명령에 기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1심이 있고, 자, 2심이 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2심 가서 징역 3년을 선고하는데 검사가 뭘 청구를 했다고요? 부착명령 발집 부착명령 2년을 검사가 청구를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부착명령 2년을 더 추가한 거야. 1심에서는 없었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 주형이 징역기간이 3년 동일하다면 항소심에서 1심에 없던 부착명이 2년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아시겠죠? 왜? 청구 시점이 항소심까지니까. 항소심까지이기 때문에 1심이 없던 것을 2심에서 추가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다 됐어요. 이제 나머지 판례들 좀 볼게요. 이런 판례들은 앞 페이지에 다 각각 곳곳에 곳곳 이렇게 판례를 끼워 넣기 하면 되는데 마땅히 어디 뭐 자리도 없어서 자, 여기 이제 몰아넣은 겁니다. 나머지 떨거지 판례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불이익변경인 판례를 볼게요. 자, 1번.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형이 1심보다는 감형됐어요. 징역형이. 감형되었는데 자격정지가 추가되었다. 이건 불이익변경일까요? 아닐까요? 징역형이 감형되었으면 불이익변경이 아니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없던 것이 새로운 사항이 내용이 추가되면 불이익변경으로 봐요. 그래서 징역형이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없던 자격정지가 추가되면 불이익변경으로 본다. 그렇죠? 중한형이 선고되었다 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일단 끊어보세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징역 3년이 나왔잖아요. 집행유예도 5년 나왔네요. 그치? 3년에 5년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1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징역도 줄고 집행유예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여기에 자격정지가 1년 추가됐습니다. 없던 게 나왔지? 나왔다면 이것을 불이익변경으로 봐요. 두 번째, 자, 2개의 벌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으로 보죠. 그렇죠? 다시 봐요. 1심에서는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형이 그러면 불이익변경인 거죠. 형이 무겁잖아요.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이다. 그 사례가 밑에 2번입니다. 자, 밑에 2번. 여기 벌금 나왔지? 1심입니다. 벌금 700에 벌금 200 나왔어요. 그치? 벌금형 2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여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벌금형이 여기 징역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이제 사회봉사도 추가됐지만 어쨌든 벌금형이 징역으로 나왔다고 하면 불이익변경으로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색깔 칠하시기를 여기 이렇게만 색깔 다 색깔 칠하면 좋은데 책이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밑줄 쫙 꺼놓고 색깔. 자, 다음 보죠. 3번을 보면 1심과 같은 징역 6월입니다. 좀 지울까? 자, 1심과 똑같은 징역 6개월입니다. 항소심이. 그리고
1심의 집행유예 기간보다 2년이 나왔어요. 2년 나왔어요. 자, 봐봐요. 징역은 똑같아요. 1심이나 2심이나 똑같아요.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어요. 여기 장기 나왔죠. 장기의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징역은 똑같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봐요. 그치? 4번. 자, 징역 6개월짜리인데 항소했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징역도 늘어났지? 이건 실형인데, 이건 실형이죠? 실형이라 하더라도 징역 8개월에 징역도 늘어났네. 그리고 집행유예가 따라붙었다면, 그쵸? 뭐 집행유예 나중에 취소가 될 수도 있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일단 징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우리 앞에서 배웠지? 여기도 그죠? 징역 6개월에 실형 나왔는데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2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랬다면 역시 징역은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집행유예가 추가됐어요. 여기 4번은 징역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5번은 징역은 똑같은데 집행유예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집으로 귀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으로 봐요. 자, 그 밑에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왔는데 집행유예죠. 그리고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형기는 짧아졌다 하더라도 실형이잖아요. 실형이니까 깜빵 가야 되는 거죠. 불이익 변경으로 봐요. 다 앞에서 했네요. 6번도 앞에서 했어요. 자, 그 사례가 밑에 2번입니다. 주형을 경하게 했고 집행유예를 없앴다는 말은 실형받았다는 거지. 그치? 불이익 변경으로 보자. 됐고 그 색깔 칠하면 여기 장기간의 2년간의 집행유예 여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여기 2년간의 집행유예 벌금 2만원 실형 집행유예를 없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를 보면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 고지를 누락했습니다. 누락했다. 이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새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새로 고지가 그렇지? 신상정보 제출 의무 새로 고지가 불이익 변경은 아니죠. 그렇지? 이것은 이 첫 번째 1심에서 고지 누락은 이쪽 근무자들 잘못이라서 고지 누락은 다시 고지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새로 고지 의무를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1심에서 새로 1심에서 부과된 것이고 고지만 누락한 사안이기 때문에 없던 것을 새로 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불이익 변경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고지 누락은 그 이유가 여기 나왔죠. 등록 대상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법원이 별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지했다 안 했다 하더라 고지했다 안 해 고지한 부분 고지가 있다 없다로 인해서 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당연 부과되는 것이므로 상급심에서 이를 새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자, 징역 1년에서 10개월로 줄었네요. 벌금액은 같아졌고요. 그렇죠? 벌금액이 같아졌습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징역 1년짜리가 10개월로 준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그 다음 자, 형법 무고죄만을 의뢰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형이 1심과 선고형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지. 그쵸? 죄수 관계가 단순 일죄가 경합범이 단순 일죄로 바뀌어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선고형만 무겁지만 않으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자, 밑에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받고 항소를 했는데 경합범 처단을 하면서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각각보다 1심의 각각보다 중하게 때린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별개의 사건이니까 경합범이잖아요. 그쵸? 여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짜리 하나 하고 징역 2년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짜리 하나 하고 이 각각이 지금 경합범입니다. 경합범인데 항소심에서 경합범 처리하면서 자,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 징역 2년부터 볼게요. 여기는 징역 1년이죠. 여기 징역 1년 6개월이죠. 그러면 합치면 2년 6개월이잖아요. 2년 6개월. 근데 상급심에서는 지금 징역 2년 때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2년이 1년보다 무겁고 1년 6개월보다 무겁지만 이 1년과 1년 6개월인 합치면 2년 6개월이잖아. 2년 6개월보다는 가볍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1심의 각각의 보다는 중해요. 즉 1년보다 중하고 1년 6개월보다 2년이 중하잖아요. 하더라도 이 1년과 1년 6개월 합친 숫자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추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징금도 여기 1,000만원 나왔고 여기 100만원 나왔죠? 합치면 1,100이잖아. 1,100이니까 무겁게 바뀐 건 아니죠? 1,000과 100을 합치는 거니까 이건 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징역 2년에 대해서는 합친 숫자보다 작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판례.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네요. 자, 다음.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를 했다. 벌금 300입니다. 이게 갑사건이야. 갑사건. 그리고 공소제기된 을사건을 병합심리를 했다. 심리를 했다. 그래서 이 갑사건과 을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의 형으로 벌금 400을 때렸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봐봐요. 요거를 보면 자, 1심에서 이 갑사건과 을사건을 합쳐서 하나의 형으로 벌금 400을 때렸다고요. 벌금 400. 요건 뭐다? 갑사건 플러스 을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원심이 위 병합된 갑을사건, 그쵸? 갑을사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의 사건이 하나 또 있네요. 플러스 징역 4년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게 바로 병사건이야. 병사건. 여기까지 사실관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봐봐요. 벌금 300의 갑사건, 그 다음에 또 다른 을사건. 이 갑사건, 을사건이 경합범 관계인데 이걸 합쳐서 400짜리 하나 때렸다는 겁니다. 이거 여기 세 때렸죠?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심에서 원심이 위 병합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던 거야. 그게 이거지. 징역 4년짜리 병사건. 그러니까 1심에서는 총 몇 가지 사건이 있어서? 3가지 사건이 있어서 갑을사건 하나, 병사건 하나. 그리고 갑을사건에서는 벌금 400 나왔고 병사건에서 징역 4년 나왔다는 겁니다. 1심에서. 그리고 이 친구가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 그래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얼마가 나왔냐면 자, 봐봐요. 여기 보면 1심이 갑을사건, 여기 항소 원심이 위 병합된 갑을사건과 징역 4년의 병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즉 2심에서는 징역 3년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치? 여기까지 아시겠지?
이러한 사안에서 그쵸? 이러한 사안에서 1심이 갑을 사건을 병합해서 400을 선고한 거. 즉 여기 봐봐. 잘 보세요. 여기 300짜리 하나 하고 그치? 이 을 사건이 있는데 300짜리 갑 사건과 을 사건을 합쳐가지고 얼마 나왔어? 벌금 400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1심이 갑을 사건을 합쳐가지고 벌금 400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닌 거지. 이게 갑 사건과 을 사건을 합쳐가지고 400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고 또 갑을 사건과 병 사건을 합쳐가지고 즉 벌금 400과 징역 4년을 합쳐가지고 징역 3년 나온 거야. 3년 나온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닌 거지. 왜? 벌금도 지금 4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아니 징역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벌금은 없애버린 거야. 없애버린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1심에서 갑을 2개의 사건을 합쳐가지고 400 때린 거 하나 그리고 갑을 사건과 병 사건 3개의 사건을 합쳐가지고 징역 3년 때린 거 하나 이 두 개는 이거와 이거는 각각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되시겠어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위반 효과는 됐고 여기까지 합니다.